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자 2022년 하반기 들어서 집값 하락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PF 대출이 막히자 건설외다 부도 위험까지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파른 집값 하락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구원투수로 등장시킬 거라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위축되어 있는 매수 심리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왜 풀렸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풀렸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인데요. 자,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왜 풀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간 정책 대응 및 평가해서 당면한 복합 위기 대응과 민간 중심 경제 운용 기조전환 추진. 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올 한 해 한국의 경제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죠. 복합 경제 위기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고물가 직면,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가치 상승. 자, 그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고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경제 운용을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대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국가 주도로 해서 경제 운영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경제 운영을 이제는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규제 혁신, 세부담 완화, 수출 투자 지원 등으로 민간 활력을 제고시키겠다. 자, 그다음에 향후 경제 여건 점검 해서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실물 경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민생 어려움 가중이 우려가 된다. 자, 경기 여건. 자, 먼저 대외적인 경기 여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급격한 통화 긴축 등에 따른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죠? 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수출해야 할 대상인 국가들이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앞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세계 경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육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앞으로 안 좋아질 전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의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2023년 상반기에는 그 주요국들의 경기 위축에 따라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중국 부동산 경기 등 경제 불확실성, 신흥국 부채 위험, 러우 전쟁, 향방 등 하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대내적으로는 어떻냐? 자,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했었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다. 수출, 투자, 세계 경제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주택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까지. 자, 그럼 소비는 어떻냐? 자,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 우리가 그 대외적인 여건은 뭐 다른 나라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통화 긴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당분간은 수출이 안 좋아질 걸 각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는 자, 뭘 부양시켜야 된다? 소비를 부양시켜야 되겠죠? 자, 소비를 부양시키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자, 고용이 둔화되는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전망이다. 자, 그럼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고 자산 가격을 좀 올려주고 고용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부동산은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자산 가격 부분이다. 그럼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자, 좀 상승시키는 그래서 소비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된다? 다주택자 규제를 이제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정책이 나오게 된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자, 고용입니다. 금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 영향 등이 향후 증가세를 제약시킨다. 금년 고용은, 그러니까 올해 고용은 일상 회복, 비대면, 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장기 추세를 큰 폭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올해는. 하지만 향후 장기 추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기저 영향,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중첩되며 취업자 증가폭 축소가 전망이 된다. 하지만 자, 취업자 증가폭 축소가 전망되는 거는 자, 단기, 중기 문제가 아니라 장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계획을 잡고 해결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년에 소비다, 소비.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자,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자, 구조적 여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민간 활력 둔화 속 정책 대응 여력 제한, 경제 구조 변화도 가속화. 자, 민간 활력이 지금 크게 저하되고 있대요. 자, 급격히 증가한 국가 가계부채 등으로 정책 대응 여력도 지금 제한되고 있다. 자, 내년에는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 금융시장 및 민생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전망이다. 자,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장 심화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자, 내년 상반기에 자,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 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위축까지 지금 우려되고 있다. 즉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금융시장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 및 경기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유동성 경기 위축 등으로 한계 기업 중심의 신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PF 대출이 막히면서 건설사 부도 위험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거래가 위축되고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건설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고 그럼 그동안 받은 부동산 PF 대출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건설회사에서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건설회사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거래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자, 미분양이 증가되는 걸 좀 막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들이 좀 집을 사라. 이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민생 여건 해서 자, 물가, 오름세 둔화가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으로 상방 압력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자, 물가가 우리가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잖아요.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지만 자, 그래도 자, 지금 보면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자,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둔화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둔화되면 자,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상방 압력이 2023년 들어서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점점 추세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내년 초까지는 높은 물가 수준이 그래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면서 서민 생계비 부담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요소들 중에 환율이 굉장히 급등해서 수입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유발을 시켰는데, 환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죠. 예. 1,400원대를 넘었던 환율이 1,303원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1,290원대까지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서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가 또한 거의 한 13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거의 70달러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꺾이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과정으로 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추세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해서 내년에는 수출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소비를 좀 부양시키자. 이런 정책이 이번에 나온 정책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2023년 경제 전망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선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자,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먼저 경제 성장률을 확인해 보면 2022년에는 2.5%가 성장을 했는데 2023년에는 1.6%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2022년은 5.1%가 나왔는데 2023년은 3.5%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난 영상에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는 해이고 디플레이션은 뜨는 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물가는 떨어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는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자, 경기를 부양하는,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뭐 동결하거나 나중에는 결국 인하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완화해주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으로 경기를 좀 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오면 성장,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2.5%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아까 나온 거죠.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이다. 앞으로. 자,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 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가 고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대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도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그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물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 5.1%보다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경상수지 금년 220억 불보다 흑자폭이 소폭 둔화해서 210억 불이 될 전망이다. 거시경제 안정관리, 거시정책 조합. 자,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고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연간 2%대잖아요.
그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긴 하지만 연간 2%대까지 아직은 꺾이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 연간 2%대까지 꺾이는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고금리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올렸던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고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금리로 인해서 뒤에서 다가오는 그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또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목적으로는 자,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써서 어느 정도 돈을 좀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정부에서는 재정 정책, 그래서 돈을 좀 풀어서 그 앞으로 다가올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 관리 등으로 경기 대응 강화. 자, 중앙 정부는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한다. 자, 왜냐? 상반기가 가장 경기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돈을 가장 많이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요 사업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배경, 민자사업 보상 자금, 선투입 제도 활용 등으로 조기 집행 지원하겠다. 민간 사업자가 토지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원리금을 지원하겠다. 코로나19 계약 특례 및 건보 급여 조기 지급 조치 연장하겠다. 성금 지급 한도 확대, 입찰 공고기간 단축, 예타 조사 기간 단축 등 신속 예타 제도 도입하겠다. 자, 지방정부는 역시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해서 여유 재원 활용 등으로 지방 경기 뒷받침을 하겠다. 자, 그래서 지자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순세계 잉여금 등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추경 편성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할 거냐? 2023년 63조 3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전년 대비 상향하겠다. 자, 모든 게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어요? 자, 상반기에 집중돼요, 상반기에. 즉,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내년 하반기에는 대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도 내년 상반기에 함께 부양하려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자, 금융은 위기 대응 능력 확보,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리스크 관리 및 경기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 금융 안정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 금융을 45조 원으로 확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 자, 안정적 외환 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기체결 통화사업 연장을 통해 대외 안전판을 강화하겠다. 자, 그다음에 정책 공조,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 거시정책 당국 간 공조 채널 확대해서 협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컨티전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 체계를 통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 즉시 대응하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만 좀 이겨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자, 금융시장 안정,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 및 마련, 시행 및 시장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 금융시장 안정 조치 보완 및 위기 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 자, 회사채 단기 자금 시장 안정 조치, 회사채 CP 기발표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자, 그래서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 원,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부동산 PF 보증 15조 원,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1조 8천억 원 등을 지금 집중적으로 언제? 내년 상반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금융기관 유동성, 한국증권금융 등 여유재원 활용 및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 지원 필요시 추가 규제 유연화를 검토하겠다.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시장 안정 조치를 적게 실시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모 기간 등을 조정하겠다. 자, 여기에 더해서 추가 대응력을 확보를 해놨는데 사는 수은, 정부 현물 투자 등을 통한 사는 수은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 예보, 금융사 부실 사전 차단을 위해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개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해서 추진하겠다. 기한기금, 지원기간 연장, 필요시 지원 업종 추가 등 기금 활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가장 시장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중, 3중으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 얘기는 뭐다? 내년 상반기가 가장 큰 고비고, 내년 상반기만 잘 넘어가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 구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제 지원, 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채권 시장 수급 여건 개선 유도하겠다. 회사채,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의 회사채 및 K-OTC 시장 내 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회사채, 특히 회사채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그런 회사채들, 그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들은 시장에서 지금 외면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중소 중견기업의 회사채나 주식을 만약에 개인이 매수를 해주면 그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를 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이힐드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로 저신용 등급 채권 투자 활성화 유도하겠다. 자, 저신용 등급 채권으로 구성된 하이힐드 펀드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 하이힐드 펀드 채권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마땅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해서 개인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결국 뭐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회사채 또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하이힐드 펀드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그런 투자 상품들인데, 이 투자 상품들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회사채,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하이힐드 펀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은 국공채 그런 채권의 발행 물량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시장에.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공채 발행 물량 감축, 발행 시기 조절 등으로 시장 안정을 선도하겠대요. 자, 그래서 국공채 발행 물량을 조금 분산시켜서 좀 줄여가면서 국공채 발행 물량이 줄어든 만큼 이 회사채나 하이힐드 펀드 이런 채권들이 잘 팔릴 수 있게 시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고채 연간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1사분기 순 발행액은 2022년 1사분기 42조 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순 발행액은 올해 4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대요. 그만큼 물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자, 물량이 줄어든 만큼 여기 위에 회사채나 하이힐드 펀드 이런 것들은 잘 팔리게 되겠죠. 자, 지방채 연간 발행을 축소, 이것도 역시 축소해서 이 하이힐드 펀드 회사채가 잘 팔리게 만들어줄 거고, 한전채 역시 큰 폭으로 축소한대요. 자, 그래서 회사채나 하이힐드 펀드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시장에서 잘 소화될 수 있게 국공채, 지방채, 한전채 등은 공급 물량을 축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자금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 외환시장 안정, 배당금,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 시행 등 배당금 국내 유입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추진, 증권 투자, 외국인 증권 자금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 투자 환경 개선 및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관련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 개최, 국채 투자,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권이나 국채에 많이 투자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나 증권에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달러가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외환 시장이 안정화되겠죠. 자, 그래서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잠재 리스크 대응. 취약 부문에 대한 부채 관리, 회생, 재기 지원, 방안 확충 등으로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서민 가계의 부채 관리 및 재기 지원 강화, 부채 관리, 상환 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분할 상환 확대 유도 등 가계 부채의 안전적 관리와 건정성 제고 노력 지속.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DSR 규제는
자, 금리 인상기에는 이거는 완화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땐 금리 인하 시기가 돼야 이건 완화할 수 있어요. 자, 채무조정, 치약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 확대, 원리금 상환 곤란 치약차주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확대. 자, 근데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 신청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한다. 은행에서 3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 채권을 직접 매입해서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해주겠다. 채무조정 활성화,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 등 개인 채무자 보호제도 보완. 자, 그래서 서민 가계에서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계속 연체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은행의 위기로 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의 위기로 전이 되기 전에 자, 이런 사람들한테 좀 그 채무를 조정해 준다거나 또는 재정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이자 부담을 좀 낮춰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잠재 리스크에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실진단, 재무개선 회생, 재기지원 등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부실진단, 업종별 평가기준 마련 등 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보다 정교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겠다. 재무구조 개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한, 연장 및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